미국 대선이 오늘로서 정확히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그리고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등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는 상황에서 치러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재선 가능성이 어렵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과연 대선 당일까지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 판세를 뒤집을 만한 변수가 나올 것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원건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맞은편에 국제경제 전문 기자죠. 신혜리 뉴스포터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총영사관 폐쇄 사건. 네, 먼저 휴스턴 총영사관 철수하라고 밝혔고 버티다가 결국 이제 중국이 나갔고요.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청도에 있는 미국 영사관 철수하라고 이제 맞불을 놨습니다. 지금 뭐 미중 간 갈등 계속되고 있는데 신 기자님 지금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10시에 바로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좀 빨리 움직이더라고요. 주말 사이에 이미 네. 화물 트럭 5대 투입을 해가지고. 말씀하신 거죠? 아, 이 휴스턴이요? 네. 아니요, 지금 청도요. 청도 오늘 얘기예요? 청도에. 청도 벌써 닫았어요? 벌써 닫았습니다. 예, 오늘 10시에 닫았고요. 주말 사이에 이제 트럭 5대를 투입해서 네. 짐을 옮기는 그런 모습까지 포착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오늘 문을 닫았고 지금 미국 휴스턴 중국 영사관 폐쇄에 대한 이제 맞대응 조치로 이제 청도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 폐쇄하라고 명령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트럼프가 아마 조금 있다도 한번 트위터를 날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네. 지금 좀 특이한 것은 중국에서 이렇게 폐쇄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환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뭐 거의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생중계를 하고 지금 컨설레이트 그 카드, 그러니까 그 간판을 아예 네네. 천으로 가리면서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하는 분위기입니다. 아니 뭐 원래 뭐 시진핑 주석 하에서는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거를 많이 건드려 왔잖아요. 그래서 별로 네. 놀랍지는 않은데 그런 반응이. 네. 근데 원래 처음에는 우한을 이제 그러니까 우한하고 휴스턴하고 이게 자매 결연 도시라고 해서 이제 네. 우한에 있는 총영사관을 폐쇄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청도를 친 거고.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 결정한 거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대선 전략 아니냐, 뭐 중국 대리기의 일환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당연히 대선 전략의 일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대리기는 상당히 미국 내에서 인기 있는 그런 정책 중에 하나죠. 일부에서는 지금 더 극단적인 이후의 정책이 가능하다. 환구시보에서 좀 전에 보도한 내용을 봤더니 미국이 남중국해를 급습하거나 아니면 대만과 수교를 하거나 심지어는 영사관 추가 폐쇄도 가능하다. 대만 수교하려면 중국하고 단교를 해야 되는데 뭐 거의 그렇게까지. 전쟁에 준하는 얘기들이 네. 지금 오고 가는 험악한 상황인데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 이런 중국 적대 시장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도 상당히 이 좌우가 나뉘어 있는데 네. 민주공화당 둘 다 이 중국 대리기 대중 강경 정책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대가 있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지난 5월 달에 이 상원에서 여야가 다 합쳐져서 그 외국 기업 책임법 통과시킨 거. 중국 기업을 미국과 평화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는 소리는 아주 극소수의 목소리로 지금 줄어들어 있는. 이제 그 페이즈는 넘어갔다라고 넘어갔다라고 네. 생각이 되죠. 그리고 미국 대중들의 전반적인 중국에 대한 반감도 매우 높아져서 지금 퓨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인들 중에 66%가 중국에 대해서 비호감이다. 그렇다면 정치권, 학계, 전문가 그룹이 모두 중국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길게 갈 가능성이 있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중국 대리기는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공화당, 민주당 다 공감대가 있는 데인데 그렇다고 지금 하는 걸 보고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바이든이 나서서 뭐 잘한다라고 칭찬해 줄 수도 없고 그리고 그거 왜 하냐라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하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보만 있을 뿐 그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신의 한 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그러면은 그 코로나19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지금 미국은 뭐 전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질 않는데 이거 굉장히 지금 심각한 건 맞는 거죠? 네, 지금 미국 코로나 확진자 수가 무려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지금 뭐 하루에 3만 명 이상 나왔다는 보도인데 지금 최근에 나온 보도는 6만 명에서 7만 명.
거의 2배 수준인데요. 근데 요즘 뭐 증시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위기가 맞아? 이런 이제 그쵸, 희한한 의문이 것 같아요. 드는데 네. 사실 지금 확진자 수가 예전보다 더 많이 급증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스탠스가 좀 달라지고 있어요. 그동안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이 트럼프가 굉장히 CNN이나 외신한테 네네. 이제 많이 비난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또 이 마스크를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공화당의 전당대회도 취소를 하면서 요즘 같은 시기엔 대규모 행사를 치를 때가 아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스탠스가 좀 많이 바뀌는 것들을 볼 수 매우 있거든요. 다르네요. 예.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공화당 안에서도 주의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요즘 코로나 상황이 워낙 심상치 않으니까 좀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이제 뭐 최근엔 트위터에 마스크를 쓰는 것이 애국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아니 하면서 언제부터 그랬다. 네, 그래서 정말 이 트럼프의 마음은 정말 언제든 바뀔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이제 집중하고 있는 건 백신이 나와야 이제 이 상황이 종료된다. 그래서 요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트럼프의 마스크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재미있는 분석들이 네네. 있는데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재미있는 것은 트럼프가 본인이 마스크 쓴 게 굉장히 어울린다. 그렇게 또 여겼다라는 거잖아요. 강해 보이려면 마스크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러니까요. 상남자 캐릭터로 간다고 근데 막상 하더니 써 보이니까 이렇게 자기한테 어울린다 생각. 괜찮다고 느꼈나 봐요. 그렇다는 보니까. 분석도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여론조사 결과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뭐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뭐 10% 이상으로 계속 우세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실 경합주에서 얼마만큼 이기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특히나 뭐 지난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되는데 톡톡히 역할을 했었던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여기도 상당히 이제는 앞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지현 박사님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 잠깐 웃음이 나오는데 네, 왜 웃으세요? 2016년 얘기하지 마세요. 흑역사를 왜 이렇게 떠올리시고 우리 같이 바로- 흑역사를 썼기 때문에. 바로 그 경합주에 대해서 우리의 분석이 잘못돼서 처음부터 끝까지 힐러리 클린턴이 이긴다라고 방송에서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른 건 네. 맞죠. 그럼에도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넉 달 이상 바이든 후보가 평균 8에서 9% 이기고 있고 뭐 여론조사가 쏟아져 나오는데 가장 최근 것 중에 하나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각종 네. 대선 여론조사를 통합해서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돌린 게 있더라고요. 아하. 그걸 보니까 바이든이 선거인단 534명 중에 과반인 308명을 그리고 트럼프는 132명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것은 말씀하신 경합주를 뺀 겁니다. 경합주를 그러니까 빼고. 경합주를 다 트럼프가 가져가더라도 네. 98명이기 때문에 어쨌든 바이든이 확실히 이긴다. 뭐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합주 6곳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 그중에 이미 바이든 후보가 5곳을 이기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오차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네네. 것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난 2016년과는 다른 양상이다. 그 당시에 기억을 하겠을 수도 있지만 7월 달에 2, 3% 차이로 많이 붙었었어요. 네. 힐러리와 트럼프가. 그리고 일부에서는 7월 말에 트럼프가 이기기도 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은 드러나 있지 않죠. 그리고 되게 놀라운 게 이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주 근소한 차이로 항상 이제 이기곤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차이가 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는 건 저도 상당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플로리다 가장 최근 6.8%. 그러니까요. 그 정도인데 그건 어떻게 보면 또 오차 범위 내에 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고전하는 이유는 몇 가지로 우리가 확실히 보이죠.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가장 큰 이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아까 좀 조심해야 된다. 2016년의 흑역사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일단 조 바이든 그 전 부통령이 좀 더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생각만큼 격차가 벌어지진 않죠. 트럼프 그렇죠. 대통령이 얼마나 이 여러 가지 실수를 했는지는 뭐 제가 여기서 다시 말씀 안 드려도 많은 청취자분들도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소독제를 몸속에 집어넣어야 된다, 뭐 자외선을 써야 된다, 제기를 의심할 만한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럼에도 특히 바이든 후보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지하에 지금 있다고 트럼프가 계속 베이스먼트 자기 집 지하에만 있다라고 얘기하고 방송만 지금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이든 그 캠페인을 쭉 보면 캠페인 구호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미국 정신의 복구. 네. 영어로 써 죄송한데 리스토어 해야 된다고. 또 하나는
더 이상 헛소리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보면 본인의 어젠다가 있는 것은 아니라 트럼프를 반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트럼프 대 바이든이 아닌 트럼프 재신임 선거로 가고 있는 것이 맞고 여전히 바이든 후보가 바람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 반 트럼프라서 얼마나 반 트럼프의 그 열풍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런 바람이 많이 부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결정이 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투표율은 결국 공화당에서 분열이 돼서 나가야 되는데 그걸 제가 좀 한번 찾아봤거든요. 공화당 지지층은 여전히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 공화당 지지층에 트럼프를 투표를 하겠다는 게 78%, 90%까지 가다가 평균 80%인데 떨어지긴 한 거예요. 근데도 여전히 78%라면 그만큼 여전히 공화당은 분열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근데 이제 반 트럼프가 결집된 그런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래요? 이제 반 이민 그리고 반 외국인 정책 있잖아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최근에 유학생 때리기에 또 돌입을 했죠. 그래서 그 온라인 수강을 하는 유학생에 대해서 비자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그렇게 이제 발표하자마자 하버드랑 MIT가 바로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주정부도 같이 반발을 하니까 8일 만에 꼬리를 내리면서 이제 안 하겠다고 했는데 또 얼마 전에는 또 다시 나와서요. 신입생 유학생에 대해서는 다시 금지하겠다라고 나섰어요. 그러면서 이런 좀 그 스칼러들 그러니까 학자들 사이에서도 요즘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학자들은 있어요. 원래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지만 사실 미국에서는 이 유학생 관련해서 굉장히 그 교육 개선 큰 돈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워낙 또 유학생들이 이제 탈미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서부 쪽뿐만 아니라 동서부 다 대학들이 좀 결집해서 트럼프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주말 사이에 지금 인종차별 시위가 굉장히 많이 확산됐어요. 그래서 시애틀이나 포틀랜드 쪽에서까지도 확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트럼프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폭력적인 시위다라고 하면서 반외국인을 선동하고 있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들은 바로는 인종차별 시위가 확대될수록 트럼프한테 오히려 지금 좀 안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이제 확대가 될수록 인종에 대해서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이 가진 어떤 정신 같은 거 있잖아요. 인도주의적 정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가치를 생각하고 또 코로나가 이게 생명과 연관돼 있고 근데 이게 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 추구하는 가치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세계에서 이거를 이끌어가는 뭐 최강대국이고 뭐 도덕적인 가치를 우리가 뭐 우위로 여기고 하는 어떤 자부심 같은 거 말씀하시는 자부심이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는 사실 트럼프가 뭘 잘해서 사실 이게 잘 된 거보다는 물론 이제 세금을 감면해주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최근 주식 랠리가 트럼프가 잘했다기보다는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투자하고 그 참 이상한 이게 사실 아니면 워낙 많이 풀었어요 돈을 풀긴 했지만 이게 뭐 돈 풀기가 있었지만 이제 이런 게 전 세계적인 흐름이었잖아요. 주식시장이 워낙 좋았던 게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 어떤 미국인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보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주식시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월스트리트에서는 사실 트럼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월스트리트에서는 사실은 그 샤이 트럼프 굉장히 많죠. 지금 워낙 이제 그 법인세 감면 그래서 법인세를 거의 뭐 20%대로 낮췄고 이거를 이제 바이든은 다시 좀 올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고소득층에 대한 이제 그 세율도 올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물론 트럼프를 좀 선호할 수밖에 없지만요. 또 최근에 또 미중 갈등 때문에 그동안 계속 주식시장이 랠리를 보이다가 지난주에는 또 이렇게 상승세를 확 꺾인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중 갈등 계속 지속되는 게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들에게 더 좋은가? 그러니까 세금 감면이 좋은가 아니면 불확실성이 더 나은가 이걸 이제 좀 재고 있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애플이 지난주에 전 직원들한테 유급휴가 줄 테니까 가서 투표하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공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트럼프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갖고도 있다. 바이든이 된다고 해서 중국하고 관계가 좋아질까요? 교수님. 뭐 별로 가능성은 없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굉장히 장기적인 전략으로 가고 있다. 근데 이게 또 미국의 고민이 장기적인 전략으로 가면 미국한테 불리하죠. 이게 중국이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미국을 거의 추월할 것이다.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그래서 지금 미국은 단기전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강경한 조치로 확실하게 중국을 밀어붙이겠다 하니까 뭐 최소 5년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은 나름대로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바이든 후보가 돼도 이 모습으로 가는 건 물론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거친 방법은 아니지만 중국을 일종의 봉쇄하는 그런 그 정책은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한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북미 정상회담 대선 전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뭐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은 크지 않죠. 크지 않다. 왜냐하면 일단 그 북한이랑 미국 둘 다 이 그 정상회담에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나온 거는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 7월 10일 날 많이들 보셨겠지만 굉장히 말을 돌려 얘기를 했죠. 자기 생각에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지만 또 어떻게 아느냐 모를 일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결론은 미국의 결정적인 입장 변화가 있으면 가능하지도 않을까. 맘 바뀌면 전화해. 네, 마음 바뀌면 전화해 그런 식인데요. 지금 현재 뭐 북한의 입장은 명확하게 미국이 양보를 해야 된다. 이른바 발전권과 생존권을 선보장해라.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자신들이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미국 차례다라는 입장에서 한 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있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비난을 하죠. 김여정 담화에도 이 내용이 다시 나옵니다. 지금 순회회담을 한다면 또 그것이 누구의 지루한 자랑거리로만 이용될 것이 뻔하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한다라는 거고요. 또 가장 핵심인 것은 11월 달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만 재선의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 합의를 하고 했지만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를 한다면 이거는 뭐 그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미국 측 입장도 나왔는데 폼페이오 장관이 15일 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가능성이 있어야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정상회담을 지금 전 세계가 다 못하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굉장히 특수한 국가인 북한과 한다라는 거는 힘들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바이든 후보 둘 중에 경제적으로 봤을 때 누가 되는 게 더 좋은 건가요, 기자님?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어렵니까 제가 여쭤봤죠. 물론 주식시장만 놓고 본다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훨씬 더 유리하게 갈 거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바이든 후보도 자신이 경제정책에 밀린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많은 이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오바마 케어를 확대한다. 아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미국의 가장 큰 이슈는 의료보험, 이런 의료 개혁인데요. 워낙 이제 의료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길거리에서 죽는 사람들도 정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오바마 헬스케어가 전 국민들의 이제 그 보험을 의무한다라는 건데 이것들을 오히려 이제 좀 더 부각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지금 2,400조 원 정도의 그린 뉴딜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트럼프가 탈퇴한 파리 기후 협약에 다시 재가입을 해서 청정 에너지 분야에 이제 투자를 하고 그로 이제 1,000만 명의 그 일자리를 좀 창출하겠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실 아주 이렇게 우리가 속히 얘기하는 섹시한 그런 전략은 아직은 그렇게 많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 아메리카 이런 것들은 트럼프랑 그대로 유지는 하지만 가장 큰 다른 점은 이제 세율. 그래서 법인세를 28%까지 다시 인상하겠다. 근데 이게 사실은 월가나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교수님께는 북미 관계라든 동북아 정세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누가 더 나은가요? 뭐 그거는 거의 대답을 거의 모든 아마 우리 전공자들한테 물어보면 비슷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4년을 더 한다면 세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의 이 안보와 번영을 가져왔던 원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시장 경제와 자유무역 그리고 개방된 세계와 법치에 기반한 다자주의, 자유민주주의.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서 지난 3년 반 이걸 다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4년을 더 간다면 정말 회복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고요. 한국의 문제, 한반도 문제로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면 뭐 좀 그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존 볼튼 국가보좌관의 회고록에 아주 명확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어떤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회담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알맹이 없는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승리를 선언하면 바로 떠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신중하고 진중하게 접근할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와 번영을 위해서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사실 마지막으로 그 질문을 드려야 되거든요. 누가 이길까요? 야, 이게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말씀하시고 싶으시면 말씀하시고 하고 싶지 않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아니 뭐 교수님. 우리 둘한테만 하시지 말고 김지은 박사님도 한번 몰라요. 얘기하시죠. 저는 같이 안 한번. 하려고요. 여기서 가장 전문가신데. 저는 안 하려고요. 네,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요. 사연 또 너무 괴로웠어요. 그 때문에. 저는 100일이면 적지 않은 시간이 남아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단 하나 변수는 코로나 바이러스인데요. 이미 지금 백신이 빠른 속도로 나오고 있는데 10월 중으로만 백신이 뭔가 성공이 됐다라고 발표가 되고 또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미국 추세를 보면 사망자 숫자가 좀 줄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게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더 찬스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갖고 10초 내 답변. 네. 백신이 일단 개발될 거는 유력한 것 네네. 같은데 최근에 조사를 해봤더니 40% 넘는 사람들이 백신이 개발돼도 맞지 않겠다라고 네. 했다는 거예요. 시간 다 돼가요. 트럼프가 워낙 막말도 많이 네. 하고 소독제를 뭐 주입하기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바이든이 될 거라고 예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네, 100일 남은 미국 대선 이야기 전망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신혜리 기자 그리고 박원권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